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볼트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트랜스폼은 뭐 여러 가지 시크릿 엔진 중에서 뭐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랜스폼 안에는 단순히 이제 FP라고 하는 형태 보존 암호화 말고도 마스킹이나 뭐 토커나이제이션, 메타데이터를 함께 암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FP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FP는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암호화 방식을 쓰면 어, 약간 좀 사이퍼 텍스트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2, 3, 4를 암호화 하더라도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긴 어떤 문자열이 나타나는 암호화 방식이 약간 일반적인 암호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형태를 보존하는 암호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카드 번호가 들어오면 뭐 보통 한 12자리에서 16자리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16자리에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암호화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 볼트가 특정 이 자릿수에 대한 부분을 어, 지정해서 맞춰주면서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FP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FP 암호화 방식은 이제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당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고도 뭔가 저장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FP 같은 경우는 이제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장할 때는 암호화하고 필요할 때는 복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고객의 어떤 전화번호 같은 이런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과정부터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FP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시코프의 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아래 이제 볼트가 있죠. 그래서 볼트를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피처들에 대한 요 환경이 각각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스톨과 관련된 이 라이센스,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중간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이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콘솔도 있고요, 노마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볼트도 있습니다. 볼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저희 팀 메일이죠. 네, 하시코프닷컴으로 받을 거고 내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시코프이고 국가 정보 잠깐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네, 잡 타이틀 입력한 다음에 밑으로 여기 율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어그리먼트를 쭉 내려서 클릭하시고 컨티뉴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할 거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신다면 그냥 간단히 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트 트라이얼을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라이센스 키 내용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 있는 키를 복사한 다음에 저희가 내부에 제 로컬에다 PC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시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안에다가 아까 이제 발급받은 라이센스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볼트 엔터프라이즈는 그 바이너리 파일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볼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받게 되는데 여기 있는 다운로드는 오픈소스 볼트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이제 릴리즈에 대한 하시코프가 이제 관리하는 릴리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하시코프에서 릴리즈하는 거의 대부분의 바이너리들은 여기 다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볼트라고 나오고요. 볼트를 클릭하시면 그 플러스 ENT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ENT를 누르고 본인의 어떤 환경에 맞는 바이너리 패키지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데모를 하고 있는 환경은 이제 맥 환경이다 보니까 다윈의 AMD 64. 네, 최근에 뭐 M1
CPU를 쓰시는 분들은 ARM64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다운을 받게 됩니다. 네, 다운 받으시고 압축을 풀게 되면 여기 이제 볼트 바이너리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트를 받고 나서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라이센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지정하시는 방법은 뭐 CLI로도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환경 변수로 세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환경 변수로 볼트 LIC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 볼트 라이센스 패스가 들어온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행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제가 방금 다운받은 이제 볼트 엔터프라이즈 바이너리 그리고 이제 서버로 띄울 건데 저는 간단한 데모를 할 거니까 대부 개발 모드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모드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제 로컬에 이제 8200번 포트로 볼트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 모드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언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루트 토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루트 토큰을 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환경은 볼트 오픈소스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죠.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의 스테이터스에 라이센스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기능들을 쓰실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 시크릿 엔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시 시크릿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트랜스폼을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nable 시크릿 엔진의 맨 윗줄의 마지막에 트랜스폼이라고 있고요. 네, 넥스트하고 패스는 그냥 기본 값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이 만들어지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암호화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이 데이터 형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암호화할 것인가를 지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 중에서 템플릿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샘플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미국 기준의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크레딧 카드 넘버, 16자리의 크레딧 카드를 암호화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의 핸드폰 번호, 특히나 이제 한국에 있는 핸드폰 번호 자릿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암호화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템플릿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름은 폰 넘버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네, 템플릿.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 밑에 이제 패턴이 들어가는데 이 패턴이 사실상 이 암호화 방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핸드폰 번호는 디지털 자릿수로 되어 있죠. 각각 이제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010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네, 디짓 자릿수가 네, 3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디짓 자릿수가 4개 일반적으로 4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디짓 자릿수가 또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010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죠. 뭐 테스팅 스트링을 하기 위해서 01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아이고 제가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010,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해보면 잘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 자릿수는 단순히 레귤러 익스프레션 방식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어디를 암호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괄호를 씌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010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이기 때문에 010은 냅두고 뒤에 있는 8자리만 암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두 군데다가 씌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맨 뒤에 있는 자릿수 중에서도 앞에 있는 2개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를 2개로 바꾸고요.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010, 1, 2까지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3, 4, 5, 6, 7, 8이 이제 암호화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패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것으로 내가 암호화를 할 것인가. 네, 제가 뉴머릭, 네, 숫자 형태로 나는 암호화를 할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템플릿이 하나 잘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트랜스폼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엔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암호화는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크리에이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뭐 폰넘버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Format Preserving Encryption 그래서 이제 형태 보존 암호화를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하고요. 트윅 소스는 제가 인터널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아까 만들었던 폰 넘버를 쓸 거고요. 얼로우 롤이 나와 있는데 이 롤이 이제 볼트가 다 정책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롤에다가 이 암호화를 허용할 거냐 이걸 이제 지정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저희가 커스터머 정보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롤로 이렇게 커스터머 롤로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전체 모든 환경에서 모든 롤에서 다 쓸 거야 라고 하면 아스타릭을 줘가지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크리에이트를 하면 네, 롤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템플릿을 쓸 건지도 정해졌고요. 타입은 FP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요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주 간단한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여기 밑에 보면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복사해서 위에 가면 저희가 굳이 커맨드 라인을 열지 않고도 테스트할 수 있는 CLI 창이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핸드폰 번호의 자릿수를 확인해 보는 걸 겁니다. 자,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010-1234-5678 네, 이 상태에서 폰 넘버 방식의 템플릿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결과가 010-12까지는 같지만 그 뒤에 있는 두 자리, 네 자리, 이 자릿수가 암호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복호하는 거는 그 바로 아래 나와 있죠. 그래서 볼트에 라이트하고 디코드를 할 거야 라고 붙여넣고요. 밸류는 아까 암호화에서 나왔던 이 암호화 데이터를 붙여주고요. 이 형태는 폰 넘버였어 라고 이렇게 붙여주고 엔터를 하면 기존에 이제 암호화하기 이전의 값으로 복호화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은 이제 암호화한 데이터가 암호화를 할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는가에 대해서도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앞서서 암호화했던 요 1, 2, 3, 4, 5, 6, 7, 8을 다시 암호화한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면 실상 그 암호화된 데이터는 앞서 한번 했던 데이터와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이제 매번 복호화해서 해당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하지 않고도 그냥 값을 암호화된 데이터 자체를 비교해서 뭐 비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시는 이제 CLI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연관을 해서 사용하실 때는 API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 명세, 네, 볼트 홈페이지에 API 명세에 가보면 시크릿 엔진에 쭉 내려가면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아까 했던 작업, 결국은 뭐 트랜스폼을 설정하고 템플릿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어드민이 보통 하는 작업일 거고 실제 개발을 하거나 연동을 할 때는 이제 개발자가 엔드포인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해당 엔드포인트는 인크립트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가져갈 거고요. ENC가 생각보다 훨씬 많군요. 네. 네, 인코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여기 인코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API로 호출할 수 있는지로 되어 있고요. API는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앞서서는 저희가 CLI로 할 때는 한 건당 하나만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요 리스트 형태로 여러 건을 한 번에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API 쪽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FP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형태를 고정한 상태에서 뭔가를
암호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케이스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이제 두고 뒷자리만 암호함으로써 저희가 뭔가 사용자에 대한 나이를 조회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단방향과 양방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은 선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볼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지원하는 FP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용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것을 내가 암호할 때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형태 자체를 보호하면서도 암호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준에 맞는 기능을 이번 시간에 이제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